올 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맨날 좀 어두운 얘기를 많이 하는 시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조금 그래도 다들 여유도 찾으시고 그동안 연말연시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야 좀 이제 연초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게스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혼방을 안 했었는데 그동안 쌓인 근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오늘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정원이가 나왔던 진도믹스 인식 개선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었잖아요. 그 예쁜 우리 새끼라는 콘텐츠가 있었는데 혹시 모르실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방송작가 유니온이라는 방송작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노조 같은 이제 방송작가 유니온에서 만드는 공모전이었었고 그래서 그걸 처음에 서류 전형을 내고 PT를 하고 그러고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촬영했었던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었을 거예요. 비욘세 244회 우리 집 강아지로 예능 만든 썰 이제 흥부님이랑 함께한 녹음을 들어보시면 제작 비화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 처음에 공모전이 시작이 됐을 때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얘기를 좀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공익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큰 틀은 있었어가지고 진도믹스 애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이런 얘기는 그동안 많이 나왔었으니까 저 자신도 믹스견 보호자고 그리고 주변에 믹스견 보호자 친구들이 워낙에 많고 하니까 우리가 겪는 얘기를 가지고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그리고 미워하지 마세요 라는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 출연하는 강아지이기도 한 그 흥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흥이 아버지와 함께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여름 내내 열심히 만든 콘텐츠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예쁜 우리 새끼라고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플랫폼에서 지금 이 더보기란이 있어요. 설명란이 있어요. 모든 에피소드에 그거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다가 지금 달아놓을게요. 예쁜 우리 새끼를 보실 수 있도록 달아놓을 거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공모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작은 했는데 이게 또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투표 50% 그리고 전문가 평가 50%를 해가지고 이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그 시민투표가 여러분 드디어 시작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투표를 하러 가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자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굽신굽신 부탁드리고자 이 얘기를 오프닝에 제일 먼저 했고요. 투표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지금 듣고 계시는 팟캐스트 더보기란의 설명란에 들어가시면 링크를 이미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고 콘텐츠도 그 링크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하나하나 보실 수 있거든요.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 의미 있는 콘텐츠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들어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요 투표가 언제까지냐면은 이게 2월 16일 일요일까지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일 빨리 들으신 분들은 2월 7일에 들으셨을 텐데 2월 16일 이후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투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자마자 지금 바로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를 하실 때 손은 딴 걸 안 하신다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까먹지 말고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얼른 냅다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한 팀부터 세 팀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고르셔도 되고 세 개를 고르셔도 좋지만 예쁜 이 새끼는 꼭 넣어달라 라는 읍소를 드리고요. 말 나온 김에 그 244회 예전에 비욘세에서 제작 비화 얘기했던 걸 또 들어보니까 또 기분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또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번 주 스페인 책방 팟캐스트 보니까 이제 다미안님이랑 에바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보다 더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두 분이 지원금을 거의 못 남긴 걸로 알고 있다. 대충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만들어서 거의 뭐 제작비를 거의 빵원 수준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왕 열심히 만든 거 상도 받으면 너무 좋으니까 많은 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안 하시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믹스견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기 전까지는 막연히는 알 수 있어도 실제로는 좀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걸 만들 때 너무 좀 심파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조건 보면서도 그냥 어느 정도 즐거우면서 어떤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했으면 좋겠지. 너무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사는 게 뭐 괴롭다, 애들 너무 불쌍하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걸 원하지 않고 실제로 저희 삶이 그렇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가볍게 볼 수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이 콘텐츠의 되게 재미 포인트는 마지막에 모자이크처럼 되게 다양한 믹스견 아이들이 나와요. 가족들이 다 같이 외치는 목소리랑 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괭현님네 순순이도 있고 뭐 써니 셰프님네 영규리도 있고 재아 언니네 홍숙이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강아지들 사진이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얘네 우리 집 아는 앤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얘기 나왔던 바미 사진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늘 기준으로 삼고 싶은 것들은 지키면서 제 딴에는 만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공들인 프로젝트라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들이 있는 가운데 지난주를 풍미했던 굉장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팟빵에 난이 있습니다. 팟빵에 제가 항상 뭐 얘기할 때 뭐에 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난이었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팟빵으로 비욘세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공지 클립을 짧게 올렸던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내려갔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먼저 들으셨겠지만 아닌 분들 뭐 스포티파이나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다른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비욘세 보실 수 있죠. 그냥 로고만 해가지고 음성 파일만 송출이 되고 있어서 유튜브나 유튜브 뮤직에서도 들으실 수 있는데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있군요. 근데 그분들은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팟빵으로 듣는 분들도 제가 워낙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었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팟빵의 난이 뭐냐. 갑자기 비욘세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저작권 이슈, 뭐 저작권 검사 중 이런 어떤 메시지와 함께 서비스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재생이 안 되고 재생할 때 대신에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뭐 본 에피소드는 이런 뭐 저작권 관련해서 뭐 정리 중인 게 있어서 지금 이용하실 수 없다라는 취지의 멘트가 나와요. 15초 정도가 나오고 에피소드가 아예 통으로 안 나오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거는 이걸 청취자분들이 좀 빠르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다른 분들보다는 좀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제보를 먼저 해주셔가지고 근데 사실 이런 게 제보가 너무 소중한 게 뭐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는 워낙에 뭐 쓰는 사람들 자체가 많고 크리에이터 자체가 많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온라인이나 뭐 어디서든 금방 알 방법이 있는데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문제 생겼어요 라고 했을 때 안 알려주시면 정말 멍 때리고 모르고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청취자분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다행히 빨리 파악을 했고 그거를 보자마자 그날 오전에 바로 팟빵에 먼저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연락을 받았었던 거는 애플 팟캐스트 쪽으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애플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플에다가 직접 올리지 않고 팟빵에다가 올리면 RSS 피드로 연동해서 애플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네, 정원이가 한번 바르르 털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 깜짝이야. 정원이가 물을 먹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최근에 한동안 안 쓰던 스피커랑 이어폰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갑자기 생소해서 놀랐네. 미안해 정원이. 물 잘 먹었어요? 아이 잘했어요. 하리는 자고 있습니다. 정말 하리랑 정원이는 하루 종일 자거나 물 먹거나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집에 개 둘이 있는데 녹음을 할 수 있는 매직이 저희 집에 벌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애플 팟캐스트 통해서 들으셨는데 이런 뭐 문구랑 같이 비욘세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문의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애플에서도 이거는 팟빵 쪽에서 그렇게 된 거라서 팟빵에 문의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팟빵 쪽으로도 문의를 이제 드렸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로는 전체 공지사항에도 올려주시기는 했는데 한국저작권협회라는 단체와 팟빵 업체 간에 그 저작권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어쨌든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모든 곡은 팟빵에서 플레이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원래도 음악을 팟캐스트에서 트는 거는 원래가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이해는 다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듣기로 자주 듣는 이제 김이나 작사가님이 하시는 별밤 같은 경우에도 노래는 안 나가거든요. 노래는 안 나가고 토크 부분만 보통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한국저작권협회 이게 나랑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알고 보니 음악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게 필터링에 다 걸리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는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구분을 하고 어떤 건 저작권 문제가 있다라고 구분을 했는데 그 기준이 아무래도 어떤 툴이 지금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 아니면 좀 미비해서 그런지 저작권 이슈가 없는 음원들도 대거 잡는 문제점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비욘세는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는 게 비욘세 오프닝 클로징 음악 이거는 다미안 님이 만들어주신 거고 비욘세에서만 플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이슈가 전혀 없고 다미안 님이 직접 제작한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비욘세 음원인데 이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상업적인 용도를 포함해서 어떤 광고 BGM으로 깔거나 이런 거에 저작권 이슈가 전혀 없는 해외 음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예 그 유료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 클라우드처럼 많은 음원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에다가 돈을 내고 라이센스 문제가 없는 음원을 받아서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대부분의 비욘세 광고 그리고 지금 비욘세닷컴 광고랑 그 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광고들도 다 여기 있는 음원들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비욘세에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두 개가 들어간 에피소드가 어떤 거는 저작권에 걸리고 어떤 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팟빵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그거 다시 저작권 재검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금방 이제 노출이 될 거다. 순차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지만 간단하게 문제 안 될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안내를 주셔서 처음에는 그걸로 한번 싹 풀렸어요. 그래서 괜찮아졌다가 나중에 한 오후 4, 5시 정도 됐을 때 이게 다시 우르르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막 난리가 나서 여기저기 뭐 알아보기도 하고 뭐 댓글도 보고 주변에 팟캐스터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막 삐용 이런 효과음도 그냥 걸리고 그냥 혼자 흥얼흥얼한 것도 걸려가지고 예를 들면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는 수라님이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말하는 중간에 얘기했던 것들도 저작권에 걸리거나 뭐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같이 그냥 흥얼흥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걸리고 음원이 없는 것도 걸려서 심지어 제가 나중에 팟빵에만 따로 올렸던 그 7분짜리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다른 플랫폼을 일단은 이용해 주세요라는 공지를 했는데 그것도 저작권 걸린 음원이 있다고 해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원이 아예 없는데 그냥 제 녹음 파일 하나인데도 그것도 저작권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상태는 큰일녀는 지금 전체가 다 재생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별이 빛나는 밤에도 지금 전체가 다 안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오프닝에 깔린 음악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잡은 상태여가지고 원래는 한국저작권협회가 담당하고 있는 그 한국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음원만
필터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음원 혹은 음악처럼 들리는 어떤 모든 소리를 다 잡아서 그거를 일단은 다 저작권에 걸리게 된 것 같아요. 100% 걸리는 건 아닌데 걸릴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모든 대상에 포함이 돼서 운이 좋으면 안 걸리는데 운이 나쁘면 그런 것 때문에 에피소드 전체가 공개가 안 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팟빵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고, 애플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팟빵에서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서버를 아예 지금은 옮긴 상태예요. 다른 서비스로 다 서버를 옮겨 놓은 상태여서 지금 애플 팟캐스트는 지장 안 가게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사실은 그 전에도 RSS 피드 통해서 애플 팟캐스트로 송출하는 거를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저는 애플에서 듣지를 않아서 애플 디바이스를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있지만 거의 안 써서 그래서 몰랐는데 그 앞에 광고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팟빵에 대한 멘트 광고가 짧게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서비스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RSS 피드로 송출을 하더라도 그런 광고를 넣지를 않는데 임의로 팟빵의 광고를 비욘세를 통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이거를 어떻게 옮겨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미 그 팟빵 통해서 올렸던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유지를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아무래도 그 연동 문제 때문에 지금 애플 팟캐스트는 이제 다른 RSS 피드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비욘세닷컴을 열어서 뭐 비욘세 굿즈도 거기서 판매하고 사연도 거기서 받지만 셀프 청취료를 거기서 내겠다라고 했던 것도, 원래 처음엔 청취자분들이 이게 청취료처럼 뭐 유튜브처럼 막 그런 슈퍼챗 이런 게 안 되니까 또 어쨌든 잘 듣고 있어서 성의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후원 계좌 같은 거를 열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후원 계좌가 안 열리니까 팟빵을 통해서 이제 그런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팟빵에다가 후원금을 내면 20%를 팟빵이 가져가요. 10,000원을 내시면 2,000원은 팟빵이 그냥 가져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다 뗄 거를 떼고 나머지만 창작자한테 주는 시스템으로 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출금을 하는 것도 얼마 이상이 돼야지 출금을 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거보다 소액인 경우, 근데 대부분의 팟캐스트는 정말 소액일 거예요. 그 기준을 못 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출금을 할 수 없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서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은 평소에도 조금씩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 써주시거나 할 때 뭐 넷플릭스만 보지 마시고 뭐도 봐주세요 라고 하면 넷플릭스만 보지 때문에 그거를 땡땡 처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예쁜 우리 새끼 얘기한 것도 그 에피소드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새끼라는 말이 들어간 것도 필터링이 돼서 아예 검색이 안 되고, 그래서 약간 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도 임의로 지워져 있는 글자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개선돼야 될 점이 많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작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취지는 너무 좋아서, 그리고 문의 드렸을 때도 문의사항도 바로바로 답변을 주셔서 어쨌든 저작권을 지켜보고자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려고 만들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지금은 좀 과도기니까 당연히 불편한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어쨌든 이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려놓은 자료가 그 전에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서비스가 안 된다는 게, 이게 너무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듣는 분들도 너무 좀 불편한 일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뭐 제 잘못은 아니라도 어쨌든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괜히 덩달아 죄송한 마음이 있고, 아마 엄청난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팟빵에도. 그래서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좀 지금 곤혹스러운 상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도 메일도 엄청 보내고 있고, 그리고 뭐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주에 브랜디드 콘텐츠로 뭐 텀블벅에서 뭐 홍보하는 걸 홍보해드렸다라고 하면 그냥 이게 안 나가는 거잖아요. 당장 제가 지금 처음에 앞에 얘기했던 예쁜 우리 새끼 이 투표 같은 경우에도
6월 16일까지밖에 안 되는 건데 다음 주 한 주밖에 투표할 수 있는 기한이 없는 건데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빠지면 되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당황들 하셨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팟빵에서도. 아마 비욘세 에피소드가 여전히 서비스가 또 안 되는 것들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광고 음원 같은 게 좀 다양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또 랜덤으로 지금 거의 뭐 랜덤 게임 수준으로 걸리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 앞에서 쭉 들으시다가 중간에 이제 턱 걸려 가지고 불편하다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서 매끄럽게 지금 듣는 에피소드부터 쭉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얼마 전부터 스포티파이에서 연동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유튜브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시는 게 중간에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떤 평정심을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난리가 났었네요. 난리가 났었어가지고 지금도 아마 여기저기 아예 전체가 다 블락된 분들도 있어가지고 너무 다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최근에 재미있는 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만추님이 오셔가지고 새해 계획 얘기할 때 그때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모임이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그 모임이 뭐냐면은 저랑 만추님이랑 나이즌 박은하 편집장님이랑 트위터에 여러분 호밀밭의 사기꾼님 아시나요? 아시죠? 호밀밭의 사기꾼님이랑 그리고 턱뀌는 여자들의 그 수경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프리랜서 창작자 혹은 프리랜서와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뭐 글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2025년에 우리는 어떤 거를 개발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요즘에 어떤 캐릭터를 살려가지고 앞으로 어떤 브랜딩을 해나가야 되나 예를 들면 저도 비욘세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방송작가의 자아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뭔가를 시작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되게 처한 상황이 비슷하고 어쨌든 콘텐츠 업계라는 게 지금 너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동안 있었던 어떤 불안함을 바탕으로 물론 저도 지금 계속해서 뭐 방송작가 관련된 일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해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거를 미래 먹거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모임천재 완추님께서 시간을 25분 정도를 제한을 두시고 자기 얘기를 우르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너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네가 만든 어떤 네 콘텐츠의 방향은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정말 이래라 저래라를 하는 모임이었고 저는 되게 최근에 했던 모임 중에 정말 너무 손에 꼽는 좋은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혼자 일을 하고 있고 다른 팀에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조금씩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혼세님은 이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고 이런 걸 잘하시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나하나 해주시는데 아 이게 진짜 신년사주를 볼 게 아니라 이걸 매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서로서로 나누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 검열을 좀 너무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 내가 너무 내 커리어를 이렇게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 여기다 여기저기 이렇게 들이밀고 저렇게 들이밀고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 된다. 이게 약간 나대는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근데 사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여러분 보세요. 들어봤을 때 다들 굉장히 나대는 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되게 많이 몸을 사리는구나.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땐 몰랐다가 남의 인생 얘기를 하니까 "왜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세워서 어디 연락해 보세요. 어디 컨택해 보세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 발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를 남한테는 굉장히 잘해 주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근데 그거 뭐 관심 있을까?" 이렇게 하는 근데 너무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치료하듯이 '아 저런 느낌이구나. 나도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모임을 하고 나서 되게 많은 정보를 이제 교환하는 어떤 단톡방이 하나 생겨 가지고 거기서 뭐 하다못해 AI 툴부터 시작해 가지고 좀 각종 정보 공유도 하고 그리고 서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독려도 하고 너무 좋은 게 이게 같은 업계처럼 보이는데 겹치는 업계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는 길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뭐랄까 요즘 그런 네트워크 만드는 네트워킹 파티나 뭐 커피 챗 이런 게 되게 유행하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약간 애매한 기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고 정말 남의 일처럼 남의 팟캐스트 듣는 것처럼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얘기가 다 너무 와 닿고 그리고 다들 막 메모를 하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먼저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럼 이런 얘기도 해 줘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 각자에게 맞게 먹고 살 수 있나를 이야기하는 시기였어요. 서로서로 어떤 "어디까지 하셨냐?" 이런 잡돌이도 좀 하고 그리고 저도 비욘세 외에도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완추 님이 저번에 나오셨을 때 유튜브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저는 정말 남의 일에 참견은 정말 잘한다. 남의 일에 오지랖 부리는 건 진짜 잘한다. 그리고 여기는 오지랖을 부려달라고 판을 깐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어찌나 신이 나서 했는지. 근데 이분들이 다들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장난 아니다. 혼세님은 그걸로 돈을 버시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지적을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물려주신 어떤 그런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컨트롤 프릭적인 어떤 그런 면 이런 것들을 제가 10분 발휘해가지고 굉장히 좀 즐거운 모임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한번 만날 것 같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재밌는 게 짠하고 나오면 청취자분들이랑도 같이 얘기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2025년에도 비욘세는 결이 맞는 어떤 협업 그리고 광고 등등을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생각 중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혹시나 비욘세에서 이런 것도 될까? 생각 중이신 분들도 주변에 추천 많이 해주시고 연락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굉장한 근황이 있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 너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비욘세 님이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라고 엄청나게 놀라실 만한 근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미친 듯이 매일매일 미친 듯이 청소랑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비욘세를 들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저게 뭐가 신기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마음 먹고 나 진짜 집을 제대로 한번 치워야겠다 해가지고 각 잡고 막 이렇게 치우고 한 게 난생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일요일은 대청소해야 되고 무슨 요일은 저는 그런 거를 살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런 정리정돈하는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게 정말 지능이라고 하는 이유는 눈앞에 정말 작은 좁은 면적에 뭔가가 어질러져 있을 때 이 마인드맵이 진짜, 이 맵이 진짜 빨리 그려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여기다 놓고 여기는 타타타타 하면은 깨끗해지겠다. 일단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예술지능, 무슨 뭐 언어지능, 무슨 지능이 있다고 치면 저는 제가 언어지능은 진짜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을 생각해낸다거나 외국어를 초반에 배울 때나 이럴 때는 있는데, 전 정말 정리랑 이 공간지능? 이걸 이렇게 옮기면 여기에 이만큼의 뭐가 생기고 이런 걸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이 그쪽 머리가 정말 없고, 똑같이 뭔가가 어질러져 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둔한 편이에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집을 왜 이렇게 돼지우리처럼 해놨냐라는 말을 평생 들으면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돼지인가? 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하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편견에 휩싸인 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돼지는 되게 깨끗한 동물입니다. 근데 어쨌든 또 딴소리 한다 자꾸. 그 정도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에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은 정리를 다들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아니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정리를 정말 잘하시고 청소를 진짜 잘하시고, 엄마 아빠 두 분 다 너무너무 정리정돈을 잘해가지고, 제가 되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정리 잘하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 맨날 쓸고 닦으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밥 먹고 나서 빨리 치우지 않으면 쉬는 게 불편한 약간 그런 성격이시고, 너는 어떻게 이걸 이렇게 가방을 열어놓냐, 너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살 수가 있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거기 스트레스 지수도 높으신 분이고, 아버지도 정리를 진짜 잘하셔가지고 물건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로 못 찾는 법이 없고, 어디에 어떤 물건이 어느 서랍 몇 째 칸에 들어있는지 다 아시고, 되게 그런 어떤 정말 체계가 잘 잡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는. 근데 일단은 그 유전자가 저한테 오지도 않았다라는 것과,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면은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실에 정말 정리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뭐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릴 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정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책상 정리하는 날도 있었고, 그걸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았고, 진짜 그거를 평생 보면서 컸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정리하는 거를. 그리고 교육도 받았고, 이걸 이렇게 놔야 된다, 물건은 항상 제자리가 있어야 된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눈에 보이게 놔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여기저기 나오는 여러 가지 지식들 같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배웠는데, 그때부터 못해서 엄마 아빠가 쟤는 왜 저게 안 되지?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쟤는 왜 저걸 이해를 못하지? 하는 게 굉장히 좀 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금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가 굉장한 레전드 아닙니까? 그냥 경기를 보고 있으면 너무 경이롭다 생각하는 장면이 너무 여러 번 나오는데, 저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중에 김연경 선수가 지도자가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다. 당연히 지도자로서도 너무 잘하시겠지만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실 거다. 저 왜 안 되지? 저 저렇게 때리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저 빈 공간이 안 보이나? 공이 어떻게 올라오든 치면 되는데 왜 안 될까? 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실 거라는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하는 게,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보면서 항상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 긴 얘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정리를 못했으며 정리의 재능도 없고 정리의 지능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뭐를 마음먹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의 도입인 건데, 제가 요즘에 집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그냥 안 하고 있을 때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정리하는 정도로 정리하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냅뒀다가
어느 순간 그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집을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너무 일이 너무 커져 있고 정말 정신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근데 또 프리랜서고 막 집에서 일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미팅을 여러 개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정말 몇 천만 원을 썼을 거예요. 이건 진짜 몇 천만 원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집에 와서 청소해 주시는 분을 고용을 하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하겠죠. 예를 들면 해외 출장 갔다 오거나 할 때는 꼭 그 전날 청소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도 했었고 그럼 그때 올 때마다 몇만 원이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정리 컨설턴트 분을 고용해 가지고 세 분이 오셔서 하루 종일 치운 적이 있어요. 그 후기를 한번 비욘세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너무 강추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쨌든 그것도 거의 돈 100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청소를 잘하시는 전문가분께서 세 분이 오셔 가지고 하루 종일 저희 집 전체를 다 뒤집어 엎으시기 때문에. 근데 돈이 진짜 많이 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되게 많이 커졌고 그래서 항상 '한 번 이거를 집을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정리를 하고 싶다. 뭔가 정리가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부럽다.' 그래서 저는 청소광 브라이언 씨 보면서도 브라이언 씨 보면은 친구들 가고 나면은 샴페인 새 거 따 가지고 막 너무 즐거워하면서 막 울르르 하면서 청소하시잖아요. 정리를 잘하는 어떤 그런 재능보다는 '정리를 좋아하는 성향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계기가 되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재밌는 것만 하려고 해요. 즐거운 것만. 내가 재미있어 하지 않는 것들은 시도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집을 한번 어떻게 해야겠다 올해는 진짜로. 그리고 비욘세 굿즈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외부에 놔뒀다가 이제 작년에도 공개 방송을 안 했고 올해도 이제 연기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그다음 행사가 있을지 모르는데 집으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집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거를 다 쌓아놓게 되잖아요. 엄청 박스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희 집이 창고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집인데 이미 창고에 물건이 너무 뭐가 많고 해서 '아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무조건 뭔가 재미가 있어야지 바꾸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제가 예전에 비욘세에서 추천했었던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였나? 그 미국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어떻게 기업이 사람들을 소비하게 만드는가. 정말 너무 쓸 수도 없는 물건에 정말 너무 깔려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뭔가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죄악일 수 있다는 이 물건의 종착이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면 그 다큐를 보고 나니까 물건을 사는 건 안 좋구나라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즐거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아 이제 그만 사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물건이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게. 저거 왜 저기 있어야 되지? 저거 없어도 되지 않나? 저거 왜 샀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생각보다 물건을 좀 집에서 많이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물건이 많아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커서. 그래서 나눔할 거는 나눔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분리수거할 거는 분리수거하고 뭐 당근에 내놓을 건 내놓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나중에 길게 하니까 당근이고 나발이고 그냥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뭐 당근마켓에도 뭐를 뭐 내놔보겠다 하는 거는 그거를 부지런하게 올려서 부지런히 잘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당근에 올리겠다고 또 모아놔요. 뭔지 아시죠? 당근에 요거는 당근에 팔면 나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또 모아놓는 게 나중에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터져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다 윤리적인 선택을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혹시 너 이거 관심 있니? 라고 물어봐서 물어볼 건 물어보고 아니면은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거 이제 미친 듯이 버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 봉투 중에 제일 큰 거 있어요.
저희는 75리터가 제일 크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집 한가운데 놔두고 뭐가 보이면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75리터 봉지가 집 한켠에 이렇게 있으면, 물론 거기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아니니까 계속 그냥 큰 쓰레기통 하나가 있는 셈인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저거를 빨리 채워서 내놔야지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버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버리는 게 정말 안 되다가 나중에는 정말 눈 딱 감고 몇 개를 버리면 그게 좀 용기가 돼서 아, 나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조금 더 버리게 되는.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뽕에 차서 버리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75리터 봉지를 몇 개를 이제 좀 버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정리가 재미있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에 맥주를 갖다 놓고, 뭐 맥주 항상 있지만은 집에 맥주를 하나를 갖다 놓고 맥주를 마시면서 정말 한 3일, 4일 동안 정리 유튜브, 뭐 미니멀 라이프 이거만 미친 듯이 봐요. 여러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뇌성 발톱을 많이 안 봤어요. 이게 하나를 보다 보면 또 재밌어서 알고리즘을 타고 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어 하면서 보게 됐는데, 일단 저는 성격 자체가 뭔가 남을 부러워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헉, 저 사람 너무 멋있다. 나도 조금 따라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뭐든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외국어도 그렇게 해서 배운 것 같고, 방송 작가도 캥 작가님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시작한 것 같고, 뭐 삶이 다, 뭐 팟캐스트도 비밀보장, 영혼의 노숙자, 너무 멋있어, 나도 해봐야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했던 타입이라 정리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를 잘하는 분들보다 당연히 못하는 거를 잘하는 분들이 멋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한데, 근데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정말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는 안 들을 타입인데, 제가 진짜 많이 보고 있는, 요즘에 엄청 보고 있는 정리 유튜브가 이제 정리마켓이라고, 정리 잘하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집을 어떻게 꾸리고 사는지를, 집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되게 조회수가 높고 제가 재미있게 본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너무 재미있어 해, 이거를. 너무 재밌어 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우유팩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무슨 케이스로 했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호호호 하면서 웃으시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되게 재밌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떤 자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가.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여기 갔다가 돌아서면 바로 이게 나와야 되고, 손을 많이 안 뻗어도 이게 나와야 되고,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기다가 놓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다 너무 신이 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느낌이 뭔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되게 어떤 막 게임같이 해요, 정리를. 이건 여기다 쏙 집어넣고 이건 여기다 쏙 집어넣고 이걸 여기다가 넣으면 뭐가 나오고, 청소할 때도 여기 싹 하면 뭐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되게 그냥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 누구지? 정리마켓 유튜브에 레전드 그 톡갱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정리마켓 톡갱이를 치시면 나오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너무 제 스타일이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이런 정리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그 결이 저는 세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계속 다이소 아이템, 뭐 쿠팡에서 정리대, 무슨 뭐 수납 상자 이런 거를, 뭐 꿀템 이런 거를 계속 사기를 유도하는, 광고가 아니더라도 그런 스타일의 정리를 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는 진짜 미니멀 라이프, 막 거실에 막 아무것도 없어. 거실에 진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물건을 두지 않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타입이고, 톡갱이 선생님이 이제 그런 분인데, 톡갱이 아줌마라고 본인 소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톡갱이님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많으세요, 되게. 집이 엄청 크지도 않고, 집도 그냥 적당한 되게 아담한 집에 물건이 진짜 많으신데, 그거를 되게 막 즐거워하면서 이건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즐거워 보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었던 게, 옛날에 너무 집이 가난했어가지고, 집이 가난하면
자기 삶을 어쨌든 개선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집을 계속 정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집 사이즈가 뭐 얼마나 크건 간에 내 집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좋은 얘기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도 계속 일을 할 때 카페 나가고 작업실 구한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점점 집에 애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저런 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원래 버리던 거를 이제 쭉쭉쭉쭉 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필 받으면 한 번씩 치우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되게 본격적으로 치우고 있어서 오늘도 주방을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근데 정말 와 너무 그냥 재밌다, 즐겁다 이런 감각으로 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게 그런 콘텐츠가 또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껴서 봐야 되는 게 어떤 나의 멘탈을 잡아주는 콘텐츠도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왜 정리를 못하는가? 왜 정리를 미루는가? 청소 못하는 사람의 특징, 정리 못하는 사람의 특징 이런 거를 막 계속 봐요.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심리학적인 문제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좀 넓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토닥토닥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되게 와닿았던 게 제가 정리마켓 유튜브도 보고 집터뷰도 보고 그리고 자취남이었나? 자취하는 집 가서 막 정리 노하우 같은 거 듣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정리 잘하는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집 청소를 못해서 자괴감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나와 있는 물건이 많으면 청소를 못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되게 청소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집이면 저도 청소를 못한다. 그러니까 청소를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청소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야 하고 또 일단 자요. 일단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뭐 하나씩 해보는 거죠. 저걸 저기다가 넣어볼까? 이걸 안 나와 있게 안에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오늘은 서랍장 하나를 하고 잔다. 오늘은 뭘 하나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그냥 아예 구획을 정해가지고 한번 싹 치웠다가 지금 옷방을 3번째 뒤집어 엎고 있거든요. 한번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리를 싹 해놨다가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게 편한 게 맞나? 이거는 안방으로 가고 이 안방에 있는 뭐가 와도 되지 않나? 했을 때도 또 와르르르 뒤집고 하면서 진짜 무슨 쓰레기 봉지를 10개 넘게 버렸나 봐요. 그러면 제가 정말 느꼈던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나는 진짜 물건이 다 있구나. 저 진짜 여러분 어느 정도로 모든 게 다 있냐면은 뭐 골전도 이어폰 뭐 이런 것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은 산책 갈 때 좋지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집에 있어. 집에 있고 벽지 같은 거 벽에다가 타공 같은 거 할 때 왜 건축 현장 같은 데서 쓰는 그 타카라고 아세요? 못 박는 것처럼 이렇게 탕 하면은 이렇게 쾅 하고 박히는 그 타카가 있어요. 고정하는 뭐 가구 공예 하시는 분들도 쓰고 수리할 때도 많이 쓰는데 저희 집에 여러분 타카도 있더라고요.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저희 집은 타카도 있고 뭐 고무망치 3개, 뭐 벤치도 진짜 종류별로 되게 많고 저는 기본적으로 수리를 직접 많이 하고 이러니까 무슨 뭐 가구 왁스부터 시작해서 뭐 스티커 제거제도 제가 어제 발견했고요. 다이소에서 뭐 이런 거 사다가 뭐 해보세요 하는 거 저희 집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떻게 아등바등 했었던 흔적 같은 게 그런 정리 그런 선반 있죠. 되게 많아요. 창고랑 다 뒤집어 엎으니까 정리 선반 너무 많고 어떤 조그마한 수납함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뭐를 사러 나갈 필요 없더라고요. 뭐 다이소에 가가지고 뭐 수납함 5개씩 사오시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집에 진짜 다 있고 제가 얘기했던 정리마켓 유튜브를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자기만의 노하우 같은 걸 알려주시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재활용을 진짜 잘하세요. 그런 걸 되게 재미있어 하세요. 뭐 자기는 이런 거 나오면은 어디 들어가나 한번 껴본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되게 즐거워 보이고 뭔가 종이접기 하는 사람처럼 저거 어디다 쓰지? 저거 여기 쏙 들어가지 않을까?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재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그거대로 되게 의미 있는데 이거 자체를 즐거워하는 분들 걸 보고 있다 보니까 나도 저것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그 전에 소비 다큐를 보고 나서
물건 사는 게 되게 진절머리 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런 게 되게 와닿는 거예요. 뭐 우유팩 같은 거 잘라가지고 그 긴 우유팩 잘라가지고 뭐 텀블러 꽂이로 써가지고 텀블러 눕혀가지고 막 정리하시는 분들 이런 거 보니까 저거 되게 좋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집이 되게 많이 정리가 된 상태인데 집이 깨끗한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물건이 뭐뭐가 있다는 걸 제가 파악하게 된 게 너무 좀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좀 연쇄적인 것 같은 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바닥이 보이니까 또 쓸고 닦게 되는 게 있고 이거 하나를 하니까 옆에 있는 것도 치우게 되고 하는 게 있어서 어제도 막 밤까지 갑자기 막 렌즈 후드를 뒤집어가지고 막 닦고 오늘도 싱크대 하부장 정리를 하고 막 이제 난리를 쳤는데 그냥 어디에 물건이 있고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공간도 좀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생겨서 요리할 맛도 더 나는 것 같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거 하려고요. 언니네 텃밭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언니네 텃밭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리가 지금 임시보호 와 있잖아요.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언니네 텃밭에다가 고구마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언니네 텃밭이 뭐지? 하면서 일단 그분한테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어쨌든 임보 와 있는 친구는 친구들이 아닌 이상해야 막 청취자분들한테 뭐를 받아서 하고 이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어쨌든 저의 의지로 그냥 데리고 온 거여서 또 도움이 필요한 데가 많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여성 농민분들 자립 프로젝트 비슷하게 산지 직송으로 이렇게 꾸러미를 보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뭐 두부, 뭐 계란 몇 개, 그리고 어떤 때는 반찬도 하나 껴서 보내주시고 해서 하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랑 같이 해서 좀 요리 같은 것도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하게 해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웃긴 건 뭐냐면은 없는 물건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없는 물건이 없고 버려야 되는 기로에 놓일 때 이거 진짜 쓸까? 할 때 마지막에 이건 놔두면 써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부터 쓸까라고 생각했을 때 쓸 것만 남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써보고 안 쓰면 버리자 이렇게 생각해서 살아남은 애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그 세안할 때 쓰는 클라리소닉 그 디바이스 있잖아요. 이렇게 거품 내는 그 기계가 집에 있는데 계속 안 썼단 말이에요. 야, 이 정도 안 썼으면 진짜 이거 안 쓰는 거다 버려야겠다 했다가 쓰레기통으로 넣기 직전에 일단은 오늘 밤에 써보자 그랬는데 그렇게 쓴 이후로 지금 2주째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지금 피부가 너무 좋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골전도 이어폰도 이거 별로 안 썼는데 버릴까 하다가 아니야. 일단 오늘 밤에 정원이 산책할 때, 하리 산책할 때 끼고 나가보자 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어폰도 그래가지고 쓰고 있고 갑자기 삶의 질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텀블러도 지금 종류별로 너무 좋은 거 너무 잘 쓰고 있고 해서 그래서 요즘에 그냥 맨날 혼자 집을 멍 때리고 바라보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저처럼 정리하는 게 너무 싫다. 근데 정리를 언젠가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다들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뭐부터 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것도 시작하지 마시고요. 그냥 유튜브를 보세요. 남이 하는 거 보면서 재밌게 사시네. 저렇게도 하는구나. 피곤하게 산다. 뭘 저렇게까지 한대? 라고 하고 보고 있으면 근데 좀 즐거워 보이는데? 재밌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포인트가 누구에게든 저는 이게 되게 캐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쯤에 한 번씩 일어나서 괜히 슥 서랍 한 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뭔가를 꺼냈을 때 버릴 건 아닌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체 정리를 해봐야지 알 것 같다 싶은 것들만 모아놓는 바구니 같은 게 지금 큰 게 있어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버리지는 않을 거다. 그런 게 있고 해가지고 그냥 되는 데부터 야금야금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5년 계획을 정리 아니면 뭐 집안 대청소 이런 걸로 세우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근황과 함께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어제 온 청취자 근황 사연이 있어가지고 어제가 아니군요. 오늘 들어온
청취자 사연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돌아오신 사당동 장선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혼세님 안녕하세요. 사당동 장선장이에요. 오랜만에 이 닉네임으로 사연 보내네요. 아주 오래전 방송 무려 59화. 당신도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방송 이후에 한줌단에서 글쓰기방 모임이 생겼는데요. 여전히 4년째 운영되고 있답니다. 글쓰기방은 자율적인 목표 설정 후에 지키지 못하면 벌금이 5,000원씩 있고요. 어느 정도 쌓이면 기부를 합니다. 이번에 전태일 의료센터에 비욘세 한줌당 글쓰기방 이름으로 기부를 하였어요. 잠시 설명을 하자면 전태일 의료센터 벽돌 기부라고 벽돌에 이름을 새겨주는데 개인은 단돈 10만 원, 최애 이름을 남기고 연말정산도 가능하답니다. 그동안의 기부 내역도 같이 보내드려요. 대부분 일시기부라 시의성이 대단하네요. 아직도 여전히 관심과 기부가 필요하고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요. 라고 하셨는데 기부처 사연으로 보내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드리자면 2021년 캄보디아 여성 생리대 지원,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대사관 기부, 2022년 8월 태풍 수해 복구 성금, 2023년 1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2023년 4월 강릉 산불 피해 복구 희망 브릿지, 2023년 7월 용인시 돌도끼님 베스티안 재단, 기억나네요. 2023년 파키스탄 어린이 후원, 2024년 7월 동물해방 물결, 2025년 2월 3일 전태일 의료센터 이렇게 기부하셨습니다. 와, 전체 기부액 합계가 130만 원이나 됩니다, 여러분. 대박이다. 와, 근데 그때그때 협의해서 이 기부처를 정하는 것도 좀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안 좋은 일로 기부를 하게 되지만 어차피 미뤄가지고 이제 벌금을 낸다면 그래도 좋은데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도 좀 즐거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글쓰기 매우 힘든 시기잖아요. 좀처럼 의욕이 나지 않아서 탄핵, 윤석열 탄핵. 이제 탄핵, 윤석열 탄핵이겠죠? 요것도 이제 팟빵에서 이제 나락도 락이라고 이것도 노래다라고 할 수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탄핵 윤석열 탄핵 패스도 남발하였는데 찐새해도 지났으니 잡돌이 모드로 해보려고요. 잡돌이가 표준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이 단어 자주 쓰고 있어요. 이 사연이 혼세님의 마감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길 바라며 마무리합니다. 혼세님 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매번 반응하진 못하지만 방송 듣고 글도 쓰고 기부도 하는 서서히 혹은 확연한 변화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그럼 혼세님 혼자 사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4년째 운영을 하시는구나. 너무 대단해요.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저는 어떤 이런 청취자분들의 결이 저의 큰 자랑이다. 나는 지금 41년 만에 처음으로 대청소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들떠가지고 다들 알고 있던 지식 아닙니까? 정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이걸 이렇게 들떠가지고 떠드는 이런 사람인데 정작 저의 청취자들은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자랑해보고요. 저는 지금 이런 처음에는 벌금 이런 제도를 했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돈 넣고 글먹기 모임을 하고 있어서 지금 멤버가 지금 3명이 됐어요. 3명이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4명인데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게 저희는 선불로 돈을 냅니다. 선불로 돈을 내가지고 주당 이제 10,000원 돈을 내요. 그러면은 글을 썼으면 일단 자기 돈은 받아가고 누가 한 명 안 썼다. 그러면은 그분의 10,000원은 쓴 사람들이 쪼개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저번 주에 셋이서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10,000원을 회비로 일단 이렇게 디파짓처럼 넣었는데 누가 안 썼다, 한 명이 안 썼다. 그러면은 그 한 명의 10,000원을 둘이서 나눠 먹었을 거 아니에요? 15,000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잭팟은 나만 썼다 하면 30,000원이 돌아오는 이제 그런 모임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또 이분들도 지금 너무 좋은 분들인 게 뭐냐면은 저는 이거 지금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벌금 5,000원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의미 있는데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기쁜 마음으로 누워있죠. 기쁜 마음으로 누워있죠. 지금 캄보디아 여성 생리대, 우크라이나 대사관 태풍 수해 복구 아니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런 거를 내가 글 하나 안 쓰면은 전장위원회 5,000원을 보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하죠.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요걸로 4년이 유지가 됐다는 것 자체가 기본 부지런한 분들이다.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고 저희는 이런 선의를 동력으로 해가지고 글 쓰는 모임은 좀 안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잡돌이를 시켜주는 것뿐인데 회비를 내는 건 또 아깝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의 가장 큰 원동력은 돈을 떼이기 싫은 마음. 그리고 남의 돈을 뺏어 먹고 싶은 마음. 요 두 개를 원동력으로 지금 글 모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 그 비욘세 한줌 글쓰기 방 분들한테는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여러분은 멋있는 거 하시고 전 조금 현실적인 거를 하는 요런 노선으로 해서 어쨌든 다들 한번 잘 써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글쓰기가 어떤 책을 만들거나 뭐 연재를 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항상 해서 글을 삶에서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혹시나 여기에서 쓴 글로 나중에 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소식 알려주시면 한번 저도 찾아서 한번 보고 싶네요. 여러분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비욘세가 이제 다음 주에 그 5주년이거든요. 다음 주에 5주년이어서 원래는 공개 방송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5주년 계획이 아직 따로 없고 나중에 300회 기념으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올해 안에만 5주년을 챙기자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시국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다음 주에 그래서 뭘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나에게 비욘세란 이런 걸로 신춘문예처럼 이런 걸로 사연을 한번 받아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5주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제가 이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오늘 번뜩 생각이 난 거기는 한데 비욘세를 들으면서 있었던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비욘세 들을 때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얘기여도 좋고 비욘세를 왜 듣는지여도 좋고 어쨌든 비욘세와 함께한 5주년을 축하할 수 있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도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면 한 화요일까지 받아볼까요? 2월 11일 화요일까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중에서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려고 했었다가 사당동 장 선장님과 비욘세 한줌단 글쓰기방 분들 덕분에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또 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 사연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쁜 우리 새끼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투표해주시면 거의 뭐 무페이로 일한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듣고 계시는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어플 자세히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가 걸어놓은 링크로 들어오셔도 되고 만약에 헷갈린다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비욘세.com 그리고 제 SNS로 들어오셔도 공지를 해놓을 테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이라이트에다가 걸어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어플에서 그냥 링크 꾹 누르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래도 좀 스톡분도 있었고 그 전에 미리 녹음해놨던 것들도 있었고 해서 근황이 어쩌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생겨가지고 저 혼자 얘기했는데도 지금 1시간 11분은 그리고 오늘 좀 제가 되게 빨리 얘기하고 있죠? 엄청 평소에 혼방할 때보다 너무 신이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치우는 인간이 돼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치우는 인간이라고는 하지만 자꾸 집을 뒤집어 엎으니까 지금 또 거실도 지저분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예전에는 보이는 데만 대충 깨끗하게 해놓고 친구들을 불렀다면은 지금은 재정리를 하느라고 또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남들이 보지 않는 서랍 같은 데를 기깔나게 정리했다는 것에서 또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자기 효능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리하는 그런 머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정리를 요즘에 진짜 막 6시간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책장 하나를 아직도 하고 있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맞는 속도로 저에게 맞는 수준과 속도로 하고 있어서 그냥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저의 1차 목표는 2월 달 안으로 1차로 정리되어 있는 집을 2월 중으로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러면 3월 중에는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싶다 정도의 생각이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2달째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즐거워요. 생각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어차피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듣고 계시는 친구분들 저희 집에 놀러 오시고요. 구경 오시고요. 저도 남의 집 구경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러주시고요. 집 보러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신나게 어떻게 2월을 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비욘세랑 같이 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욘세랑 같이 하는 일상에 대한 얘기 저희 다음 주 화요일까지 2월 11일까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예쁜 우리 새끼 투표는 2월 16일까지입니다. 밑에 링크에서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오늘은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